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지난 여름 바다 수온이 높아서 양식 어민들의 피해가 컸는데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도 어패류의 집단 폐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흥 해역 양식장에서는 고수온특보가 해제된 뒤에도 양식 굴과 가리비 등이 집단 폐사해서 80억 원대 피해가 났습니다. 정기룬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정해역인 고흥 앞바다의 한 양식장입니다. 양식 줄을 들어 올려보니 굴이 덩어리로 맺혀 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한데 껍데기를 까보면 성한 게 없습니다. 이맘때면 굴 알맹이가 지름 4, 5cm까지 자랐어야 하지만 빈 껍데기뿐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99%가 죽어 있습니다. 알이 없네요. 거의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자라난 굴은 이달 말부터가 본격적인 수확 시기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굴이 전량 폐사해서 수확할 물량이 없습니다. 인근의 가리비 양식장, 종폐를 키운 그물을 걷어보니 가리비도 집단 폐사했습니다. 최근 고흥 해역에서 어패류 집단 폐사를 신고한 양식장은 152여가, 피해액이 80억 원에 이릅니다. 수산당국은 고수온 영향으로 뒤늦게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난 여름 고수온 특보가 57일로 역대 가장 늦은 기간까지 지속됐고 특보 해제 후에도 고수온 스트레스 여파로 피해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 고수온 피해는 고수온이 발생해서 바로 발생된 게 아니고 거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제된 이후에도 폐사가 지속적으로 돼서 고흥군은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정길훈입니다. 정부에서 조만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늘려서 부족한 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할 계획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이에 반대하는 지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좋지만 지역 의대 설립이나 지역 의사제 도입 등이 빠져 있어서 결국 지역의 의료 현실은 달라질 게 없다는 겁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전망한 한국의 의료 인력 부족 현황입니다. 2025년까지 5천여 명, 2030년에는 14,000여 명 등 응급실과 외과 의사 등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의료 인력 부족에 의과대학 정원을 500에서 1,000명 또는 그 이상 증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남 국립대의 의대 신설을 추진해온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소아과, 뇌질환, 심장질환 관련한 전공의가 절대 부족합니다. 이 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의료 양성 체계, 즉 목포대를 비롯한 지방 국립대에 의대를 신설해야 될 이유입니다. 의사 정원 증원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그리고 지역의사제 등이 도입돼야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회 서동영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지난 2021년까지 8,500여 명의 의과대 졸업생 중 57.7%가 수도권에 취업했고 서울 취업자 중 지역의대 졸업생은 47.7%나 돼 지역 의료인의 역외 유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의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비출 인력 자체를 지역 스스로 공급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의료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가 조만간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남도의회 의원들과 시군의회 의원 등 500여 명은 오는 18일 국회와 대통령실 앞에서 전남 지역 의대 유치를 위한 기자회견과 이와 관련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임용 후 1년 내 스스로 그만둔 교원 가운데 전남 지역 교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임용 후 1년 이내 중도 퇴직한 교원 수는 전국적으로 330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9.4%인 97명이 전남 지역 교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퇴직한 전남 교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47명, 중학교 26명, 고등학교 24명이었습니다.
반면 광주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임용 후 1년 내 퇴직한 교원이 초등학교 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기업 회생 신청과 함께 대규모 임금 체불이 발생한 대우위니아 노조가 박영우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노조 측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위니아전자 체불 임금이 553억 원에 이르는데 고의적인 부도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위해 박영우 그룹 회장이 오늘 열리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영우 회장은 지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지병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임금 체불 해결 등을 위한 노력을 이미 하고 있다며 오늘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한편 광주상공회의소는 대우위니아그룹 4개 기업에 대한 신속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광주 민간공원 사업의 핵심 부지로 꼽히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에 또다시 변수가 생겼습니다. 사업자 주주권 소송 1심에서 현재 최대 주주가 패소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건설사가 바뀔 수도 있게 된 건데요. 사업이 지연될 우려와 함께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풍암호수 수질 개선안 문제 등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내부 갈등 끝에 이번엔 공동사업자 최대 주주가 바뀌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은 49%의 지분율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현재 최대 주주의 지분 중 24%는 다른 주주의 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개발사업 회사의 주주임을 법적으로 확인받았기에 앞으로 주주로서의 역할을 적극 행사해 나가겠습니다. 이 24%는 현재 최대 주주와 시공권을 다투고 있는 한양 측의 우호 지분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주주권 가처분이 인용되면 한양은 54%, 과반이 넘는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시공사가 롯데에서 한양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현 최대 주주 측은 항소하겠다며 사업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공사가 바뀌면 금융권 대출 계약 문제와 추가 행정 절차 등 사업의 차질과 지연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한양 측은 광주시의 현재 최대 주주보다 평당 분양가를 300만 원가량 낮게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한 적이 있어 분양가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사업의 공동시행자인 광주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개입하기 어렵다며 추가 소송 결과를 보고 법적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여수시 월화동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한 석유화학 제품 공장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의 소금물 분석 장비에서 전기적인 문제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당시 발포 책임자 등 주요 쟁점을 확인하는 청문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5.18 조사위는 어제 열린 조사위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청문회 준비가 부족하고 결과보고서 작성 시기와 겹쳐서 물리적으로 준비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청문회 개최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송선태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청문회를 열 수 없었다며 어제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34년 만에 5.18 청문회가 열릴지 지역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시민단체가 현재 5.18 역사공원 터 안에 있는 동굴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동굴에 토사가 밀려들고 벽면이 검게 변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확인했다며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건물 구조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광주시의 시설물 보존과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동굴은 지난 2021년 발견됐으며 일본군이 만든 비행장 관련 시설로 추정됩니다.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강기정 시장 캠프 출신 인사들에 대한 보은 인사를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 박희율 의원은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채용한 임기제 공무원과 산하기관장 등 상당수가 지방선거 당시 시장 캠프와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인사라며 실적주의에 입각해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강기정 시장은 마치 시장의 사적 채용으로 오해되는 질의인데 모두 정당한 절차를 밟은 채용이라며 캠프 출신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캠프 출신 등용이 잘못이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광주시가 신설을 추진하는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시작됩니다. 타당성 조사는 내년 5월까지 7개월 동안 진행되며 후보지는 동구 선교동, 서구 매월동, 남구 양과동, 북구 장등동, 광산구 연산동 등 5곳입니다. 광주시 의뢰를 받은 전문 연구기관은 자원회수시설 후보지의 주변 생태계 영향과 건립 비용, 함께 들어설 지상융복합 체육문화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 등을 조사해서 최적 후보지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3,240억 원을 들여서 하루 6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을 새로 지어 2030년에 가동할 예정이며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편익시설 등 1,000억 원 이상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오늘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더 쌀쌀해졌습니다. 최저기온 살펴보시면 현재 지도에서 보이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5도 안팎, 초록색도 10도 이하입니다.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고요.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어서 더 쌀쌀합니다. 내일까지 설이 주의하셔야겠고요. 따뜻한 옷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높아 선선하겠는데요. 광주가 21도, 나주와 곡성 22도 등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들 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내륙 지역은 대부분 10도 이하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한평과 화순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순천의 낮 최고 기온 24도, 여수 22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1도, 해남과 완도 22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0도에서 2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2m로 다소 높겠습니다. 목요일 밤부터 비가 내리면서 찬 공기가 유입되겠는데요. 주 후반에는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7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